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와 피타고라스의 완전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수학 영재 창의력 캠프를 참여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구글을 검색하시고요. 구글에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글은 초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사이트이고요. 여러분들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수학 영재 창의력 캠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소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란 무엇일까? 소수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이 소수하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소수 표현과 소수를 헷갈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2분의 1을 분수로 표현하면 그대로 2분의 1이지만 소수로 표현하면 0.5잖아요. 그때의 소수는 소수 표현입니다.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소수는 자연수의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인데요. 과연 이 소수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소수란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약수를 갖지 않는 1보다 큰 수예요. 그래서 1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소수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 약수란 뜻은 무엇일까요? 약수란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4의 약수는 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이기 때문에 1, 2, 4가 바로 4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의 약수도 한번 구해볼까요? 여러분 그 동영상을 잠시 멈춤을 하고 노트에다가 10의 약수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학습 효과가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의 약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하면 좀 쉬워요. 12를 두 수의 곱으로 한번 표현하는 건데요.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1, 2, 3, 4, 6, 12가 모두 10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들이니까요. 그래서 10의 약수는 1, 2, 3, 4, 6, 12라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진약수라는 말을 뒤에서 사용할 건데요. 진약수라는 말은 12 약수 중에서 자기 자신을 빼고 1, 2, 3, 4, 6 나머지 약수를 우리는 진약수라고 부를 겁니다. 다음 중 소수는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수업에서 설명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는 소수를 찾는 방법을 설명할 건데요.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일단 먼저 1부터 10까지 중에서 소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중에서 소수는 어떤 수가 바로 소수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수는 2, 3, 5, 7 이 4개의 수가 바로 소수가 됩니다. 이유는 2는 2 곱하기 1, 1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를 갖지 않죠. 3도 3 곱하기 1, 5도 5 곱하기 1, 7도 7 곱하기 1밖에 없어요. 다른 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나머지 4, 6, 8, 9, 10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4는 2 곱하기 6은 2 곱하기 3, 8은 2 곱하기 4, 9는 3 곱하기 3, 10은 2 곱하기 5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4, 6, 8, 9, 10은 소수가 아니고요. 1은 당연히 소수가 아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수를 찾는 방법인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에라토스테네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이거든요. 에라토스테네스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고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인데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때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지구 둘레의 길이를 세계 최초로 측정했던 수학자가 바로 에라토스테네스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구 둘레의 길이를 측정했냐면 굉장히 간단한 수학적인 사실을 이용했어요. 첫 번째가 평행선의 성질이고요. 이 빛이 평행하게 들어오잖아요. 평행선의 성질이고요. 평행선의 성질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억각과 동의각이 같다인데요. 이런 어려운 용어는 나중에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평행선과 만나는 하나의 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 엇갈려 있는 두 각의 크기를 엇각이라고 합니다. 이때 7.2도면 이 중심각도 마찬가지로 7.2도가 되거든요. 이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중심각과 호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용했는데 중심각이 7.2도일 때 이 호의 길이가 925km이면 지구 둘레는 360도이겠죠.
그러니까 비례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7.2 대 925km는 360대 지구 전체의 둘레의 길이 x라고 비례식을 이용해서 지구 둘레의 길이를 계산했던 거예요. 실제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렇게 측정해서 그 당시에 에라토스테네스가 계산했던 지구 둘레의 길이는 46,250km로 계산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물론 오차는 있죠. 실제 길이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지구 둘레의 길이는 물론 이제 지구가 타원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적도 기준으로 해서 4120km. 오차가 한 6000km 나죠. 근데 이런 오차는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차 발생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타원체예요. 지구는 그때 에라토스테네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한 구가 아니라 타원체 모양이고요. 그리고 지구 자전축이 정확하게 태양과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지 않은 경도 때문이었는데 경도라는 것은 북극에서 남극으로 이렇게 지구 표면을 따라서 직선을 그으면 그 선을 경도라고 불렀는데 두 지점이 동일 경도상에 있지 않았어요. 이런 오차 발생 이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체가 무엇이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불리는 이유. 체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작은 가루를 거르는 요리 도구예요. 이런 도구는 아마 집에 하나씩은 있을 건데요. 이것처럼 이렇게 거르다 보면 위에 남는 것은 소수만 남는다라는 뜻으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부터 100 사이의 소수를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로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1부터 100까지 수를 쓰는데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연이어 쓰는 게 아니라 1부터 100까지 자연수를 10개씩 차례대로 적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그림에서처럼 1부터 10까지 적고요. 그 다음에 11부터 20까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차례대로 적는 거예요. 그러면 세로줄로 생각하면 1, 2 자리가 모두 같은 수들이 세로줄에 위치한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적어두면 소수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1은 소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1은 지우겠죠? 소수가 아닌 수를 차례대로 지울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수들은 소수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2를 남기고요. 2의 배수는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2를 약수를 가지니까. 그러면 2를 남기고 2의 배수를 모두 지워요. 그럼 벌써 반이 지워지는 게 보일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3은 소수이기 때문에 3을 남기고 3의 배수를 모두 지워요. 뭐 지운 걸 또 지울 필요는 없어요. 남아있는 수들 중에서 3의 배수를 모두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5도 소수잖아요. 5를 남기고 5의 배수를 모두 지우고 7을 남기고 7의 배수를 모두 지우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왜 7까지만 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곱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몰라도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수들 2부터 97까지 25개가 남는데 이 수들이 바로 소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런 방법으로 소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0 사이의 소수는 2, 3, 5, 7로 시작해서 89, 97까지 25개의 소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1부터 1000까지, 1부터 만까지 수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소수에 대한 연구로 가장 유명한 수학자가 피타고라스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아마 중학교 올라가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피타고라스 정리 외에도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업적을 남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자연수와 소수에 대한 성질을 정말 큰 업적을 남긴 수학자가 바로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가장 유명합니다. 피타고라스가 찾은 첫 번째 소수의 성질 뭐냐면 쌍둥이 소수라는 걸 생각해냈어요. 쌍둥이 소수. 두 소수의 차가 큰 수의 작은 수를 빼면 2가 되는 거예요. 2인 소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1부터 100까지 25개의 소수 중에서 여러분들 먼저 두 소수의 차가 2인 소수의 쌍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2와 3은 유일하게 두 수의 차가 1인 그런 쌍이 되겠죠. 3과 5 어때요? 차가 2죠. 쌍둥이 소수입니다. 5와 7 쌍둥이 소수죠. 그리고 11과 13 쌍둥이 소수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17과 19 쌍둥이 소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8개의 쌍둥이 소수를
찾아낸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소수에서도 성질이 있고요. 자연수에도 많은 규칙이 있습니다. 한번 자연수의 분류에 대해서 지난 편 동영상에서 자연수의 분류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홀수와 짝수로 분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으로 나누었을 때 0이 되는 수, 1이 되는 수, 2가 되는 수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소수를 배웠으니까 자연수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1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1과 소수와 합성수. 그러니까 이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자연수는 1이거나 소수이거나 합성수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소수이거나 합성수일 수는 없어요. 이걸 분류라고 합니다. 합성수가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합성수는 정의가 소수가 아닌 1보다 큰 수예요. 그러니까 합성수는 소수가 일단 아니어야겠죠? 1도 아니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 모든 수가 바로 합성수라는 거예요. 합성수는 2개 이상의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합성수는 2개 이상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은 소수가 아니죠. 6은 2 곱하기 3, 2개의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12도 한번 볼까요? 12는 2 곱하기 3, 2도 소수, 3도 소수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개 이상의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12는 합성수입니다. 합성수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수라는 걸 한번 볼게요. 완전수. 완전이라는 것은 영어로 perfect, 정말 완벽하다라는 뜻인데요. 완전수는 정의가 뭐냐면 자신을 제외한 약수. 아까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신을 제외한 약수를 진약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진약수라고 부르는데 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이 되는 수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6입니다. 6의 약수는 1, 2, 3, 6인데 자기 자신 6을 빼고 1, 2, 3, 진약수인 1, 2, 3을 더해볼까요?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거를 피타고라스는 정말 완벽한 수다, 완전수다 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28은 완전수인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28의 약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28의 약수는 1, 2, 4, 7, 14, 28입니다. 이때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진약수 1, 2, 4, 7, 14를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28이 됩니다. 그래서 28은 완전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피타고라스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4개의 진약수를 찾아냅니다. 6, 28, 496도 완전수고요. 8128도 완전수예요. 사실은 피타고라스 이후에 이 완전수를 거의 계산을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완전수는 4개만 존재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더 큰 완전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완전수를 더 찾았어요. 피타고라스가 찾은 것 이외에 5번째, 6번째 완전수를 찾았는데요. 6번째 한번 수를 읽어볼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85억, 8900. 굉장히 큰 수죠. 읽기도 어려운 그런 큰 수인데요. 요즘은 이제 컴퓨터로 계산해서 완전수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도 완전수인지 아닌지를 밝혀낼 수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에 피타고라스가 친화수라는 개념도 만들어냈어요. 친화수. 일본 사람들은 우에수라고 불러서 여러분 아주 옛날 영화가 있었는데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영화 속에도 이 친화수가 등장합니다. 서로의 진약수를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두 수가 바로 친화수인데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죠. 서로의 진약수를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두 수. 대표적으로 친화수는 220과 284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20의 약수를 모두 진약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220의 진약수는 자기 자신을 빼고 좀 많습니다. 1, 2, 4, 5, 10, 11, 20, 22, 44, 55, 110. 많죠? 근데 이 진약수를 모두 더하는 거예요. 더했더니 284가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284의 진약수를 찾으니까 1, 2, 4, 71,
142로 다행히도 진약수에 몇 개 안 됩니다. 이걸 다 더했어요. 그랬더니 220이 되더라. 그러면 220과 284는 어때요? 서로 친화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둘은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필연적인 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학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